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최덕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택시 이슈입니다. 최근 밤늦게 택시 잡기 정말 힘이 듭니다. 아예 안 잡힌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포기하고 이대로 걸어가야 하나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늦은 밤 택시 대란을 풀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고 논란이 됐던 택시 부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말 그러면 심야 택시 잡기는 좀 수월해지는 건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후에 밤 10시가 넘으면 택시 잡는 거 아예 포기해라.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주말이 가까워지는 목요일과 금요일쯤이면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들이 도로로 길게 줄을 늘어섭니다. 하지만 빈 차도 안 보이고 앱으로 열심히 택시를 호출해도 감감무소식일 때가 많죠. 실제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심야 택시 수요가 4배나 급증했지만 택시기사는 30%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사 수가 주니까 심야에 운행하는 택시도 줄어 서울에선 5,000대가 감소했고요. 그렇다 보니 밤에 택시를 불러도 통계적으로 10번 중 8번 정도는 안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 우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요금 올라가는 거죠? 네, 우선 가장 핵심은 심야 시간에 플랫폼을 통해서 호출하는 택시의 호출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택시를 좀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호출 서비스. 기존엔 일반 호출보다 3,000원 정도를 더 내왔는데요. 연말부터는 최대 5,000원까지 이 호출 요금이 오르는 겁니다. 이제 플랫폼 택시의 유행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의 호출료를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무료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잖아요. 네. 이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고객이 얼마의 호출료를 내고 더 빨리 택시를 잡을지 결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무료로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최대 5,000원의 호출비가 적용되는 시간은 택시가 잘 안 잡히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근데 기존에도 이 호출료가 택시기사 몫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과연 이 택시기사들이 잘 다시 돌아와서 택시 수가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는 호출료를 플랫폼 업체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를 택시 법인이나 기사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호출비의 90%를 기사가 갖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사들의 수입이 지금보다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늘고 내년 2월 서울시 등이 택시 요금을 더 올리면 더 늘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택시 업계에선 이 정도 늘려도 여전히 배달이나 택배 수입이 더 많아 돌아오는 기사가 많진 않을 거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호출료를 낸다고 해도 거리가 짧으면 승차 거부하는 택시기사분들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과연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에 짧은 거리 호출은 안 잡고 먼 거리만 골라 잡는 승차 거부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은 고객이 택시를 부르면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지 또 목적지가 다 표시되는데요. 앞으로는 호출 요금을 내고 이용하면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호출 수락과 동시에 강제 배차가 이뤄져 승차 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심야에는 안 그래도 기본 할증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호출료까지 더 올라가다 보면 기본 요금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기본 요금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 건가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요금입니다. 문제는 택시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건데요. 실제 심야 택시 승차난이 가장 심한 서울은 현재 택시 요금과 심야 할증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대로 내년 초 확정될 경우 인상된 호출료까지 합친 서울 심야 택시 요금은 11,000원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000원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네.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택시를 빨리 잡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다 같을 것 같아서 모두가 돈을 호출료를 내고 택시 부르겠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고 부르는 택시 수는 제한적인 건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 그러니까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할 수 없는 날을 둔 것을 50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아, 이틀 일하고 하루 쉬도록 강제한 이 제도는 원래 과로 방지 목적 그리고 정비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제도화가 되었던 건데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죠. 왜냐하면 친환경 차에 대해서는 부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또 소형차, 고급 택시 이런 부제의 예외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생명력을 잃은 제도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젠 기사들이 자기 패턴에 맞춰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본적으로 택시 기사가 다른 직종으로 많이 떠나면서 기사 수가 부족해진 게 가장 절대적인 이유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네, 택시 회사에 취직하지 않아도 시간이 날 때 택시를 몰 수 있는 파트타임 기사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 택시 기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운전면허만 있다면 밤 시간대 아르바이트처럼 택시 운행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기존에는 택시기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운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범죄 경력 같은 특이사항만 없다면 곧바로 택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네, 물론 기사 수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취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아르바이트 택시를 허용하게 되면 승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서비스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네, 이 부분은 택시 품질 문제와 직결되죠. 부업으로 택시를 잠깐 모는 기사가 길을 잘 모르거나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엄격하게 면허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파트타임 기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본 뒤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 이번 조치입니다. 이대로 심야 택시난이 과연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연말에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고 심야버스를 연장 운행하며 수도권 전철 전 노선은 새벽 1시까지 운행합니다. 이와 함께 2년 전 퇴출했던 타다와 우버 같은 플랫폼 서비스도 규제를 완화해 다시 활성화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다의 경우 2년 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렌터카 형태의 운행을 완전히 멈췄죠. 택시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우려면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을 낮춰서 타다식의 호출 서비스 업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플랫폼 운송 사업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었잖아요. 이게 그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있을지 아직 의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얼마 전 타다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당장 타다 측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한 추가적인 사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타다의 사례를 겪은 플랫폼 업계 역시 선뜻 나서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연말이 되면 저녁 약속이 더 늘어날 텐데 그때는 택시 잡기가 좀 수월해질까요?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오히려 귀갓길 전쟁은 더 치열해지는 건 아닌지 정책에 대한 점검 또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최덕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